세무사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양도소득세 상담을 하면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것은 세대 범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본인 한 사람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대 전체, 즉 주민등록상 함께하는 사람들의 주택까지도 함께 판단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보게 됩니다. 특히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세대의 거주 요건까지 따져야 하니까 단순히 내 집 하나 파는 건데요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세대 구성원으로 판단합니다. 세무사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대가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하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도 주택이 있다면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산 주택이라면 보유 요건, 거주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례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A주택, B주택, 2주택을 소유한 어떤 분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20대의 아들에게 B주택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세대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A주택을 한 달 뒤에 12억에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과세당국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아들이 실제로 소득이 없고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을 별도 세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례 말고 혹시 조심해야 되는 사례도 있나요? 단독주택이라면 이게 직접 신축한 건지 매입한 건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수 토지 면적도 중요한데 도시 지역은 대지 면적의 5배, 도시외 지역은 10배를 넘으면 비과세에 영향을 줍니다. 겸용주택은 더 복잡하죠.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처럼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하여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집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두 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골에 방치된 낡은 주택,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수가 많아지면 비과세 요건을 못 채우고 양도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권도 아직 집이 아닌데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요. 조합원 입주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전이라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밖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계약서나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판단 시점은 사실이 아니라 증빙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언제 어떤 사유로 취득하였는지,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특약에 세입자 인수 조건이 있다면 실제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꼭 미리 전문가와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보너스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입니다. 예를 들면 장기임대주택, 농어촌주택, 세대분리 요건을 갖춘 주택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신고 시에 직접 신청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몰라서 그냥 지나치면 이러한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시 꼭 이 특례에 대해서도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들은 내용들을 자세히 상담받고 싶은데요.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하단에 나오는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주시거나 구글 신청폼으로 기재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